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우입니다. 최근 코로나에 걸린 아이들 중에서 기침이 심하고 숨쉬기 힘들어하는 아이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침 소리가 이상해서 더 불안했다는 부모도 있습니다. 컹컹 개 짖는 소린가요? 하고 물어보면 바로 그거라고 말하는 병. 코로나 걸린 아이에게도 발생하고 증상이 심해 보여 부모를 당하게 만드는 후두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걸린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후두염의 증상과 집에서 숨찬 아이를 돌봐줄 때 꼭 알아둬야 할 대처 방안과 응급실에 가거나 119를 불러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두염은 주로 3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잘 걸리는 병인데 바이러스가 주된 원인입니다. 최근 아이들이 코로나에 많이 걸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후두염이 생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부 호흡기에 영향을 많이 주었던 다른 코로나와는 달리 오미크론은 주로 상부 호흡기에 영향을 많이 주어서 감기 증상과 후두염을 더 많이 일으킵니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웬 후두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코로나에 걸리면 폐렴에 걸려서 위험할 수 있다는 소리 많이 듣죠. 마찬가지로 코로나에 걸렸을 때 후두염이란 병도 걸릴 수 있는 겁니다. 후두염은 숨쉬는 통로인 기도와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부위에 감염이 생기면서 생기는 병인데 컹컹 개짖는 소리의 기침을 하고 숨쉬는 소리가 그릉거리고 목소리가 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 개가 짖는 듯이 컹컹 하고 울리는 기침을 하면 후두염에 걸렸구나 하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특징적인 기침 소리입니다. 물론 콧물, 가래, 열 같은 감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낮에는 별로 심하지 않다가 밤에 다시 심해지는 것이 3, 4일 정도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기도가 심하게 붓는 경우는 숨쉬기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후두염에 걸린 경우 종합감기약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 기침약은 함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후두염으로 아이가 숨쉬기 힘들어할 때 부모가 당황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당황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이가 겁먹게 되어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후두염 걸렸을 때 아무리 겁나 보여도 부모는 아이 앞에서 태연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 충분히 먹이시고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아이가 숨쉬기 힘들어하는 경우는 눕혀두는 것보다는 머리를 높여서 안아주거나 앉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아이가 후두염 증상을 보이는데 증상이 심한 경우는 습한 공기를 마시게 해주면 좋습니다. 욕실에 들어가서 뜨거운 김이 꽉 차게 샤워기를 틀고 물에는 들어가지 말고 아이를 안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아지지 않으면 춥지 않게 옷을 잘 입히고 창문을 조금 열고 선선한 바깥 공기에 수분 정도 노출시켜주면 숨을 편하게 쉬게 도와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힘들 경우는 참김이 나오는 초음파 가습기라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두염이 있는 경우 갑자기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와 같은 방에 자면서 아이의 상태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코로나에 걸린 경우는 당연히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지만 아이가 후두염 증상이 있는 경우는 다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비대면 진료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에 따른 약을 처방해 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호흡기의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스테로이드를 처방해 줄 겁니다. 항생제는 사실 세균성이 꼭 의심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잘 모를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후두염이 생긴 경우가 확실하다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에 걸린 아이가 후두염에 걸린 경우 위험한 경우는 꼭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후두염에 걸린 아이가 가슴이나 목 부위가 들어갈 정도로 숨쉬기 힘들어하거나 숨쉬기 힘들어서 심하게 보채거나 말을 잘 못하는 경우 그리고 손톱 밑이나 입술이 파래지거나 숨 쉴 때 휘파람 소리가 날 정도로 기도가 막혀 있거나 침을 삼키지 못해서 질질 흘릴 때는 응급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119로 불러서라도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산소를 사용하거나 기도의 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먹이거나 호흡기로 투여하거나 주사로 투여하기도 합니다. 탈수가 심한 경우는 수액을 맞추기도 하고요. 응급인 경우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약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심해 보여도 응급으로 치료하게 되면 비교적 금방 호전되는 아이가 많고요. 대부분은 입원이 필요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숨이 계속 차거나 심한 경우는 입원시켜 줄 것입니다.
요즘은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도 집에서 부모가 봐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경우 비대면이라도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고요.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하고 위험한 증상이나 의사가 꼭 봐야 하는 증상이 생기는 경우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태가 심해지거나 아이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경우나 부모가 너무 걱정될 때는 단골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연락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밤에 필요한 경우는 119 연락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